자, 지금 아나빠나사티 하고 있습니다. 아나빠나사티는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가 실생활에서 실제 경험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경험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론은 지난 시간까지 했고 이제 본론을 이제 하겠습니다. 아나빠나사티는 지금 여기는 번호를 붙여놓고 있는데 16가지로 본론은 되어 있습니다. 16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 사념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사념처로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념처는 몸, 느낌, 마음, 법, 그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사띠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사념처라고 하는데, 이 아나빠나사티도 마찬가지로, 사념처로 분류해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예, 이걸 편집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눠서 해놨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구분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구분한 것으로서 경험되는 것을 적용하고 해석한다면은 그러면 도와 멀어지게 되고 구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바로 잘못된 이해의 잘못된 견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실제시와 은연중에 무심코 실제시화한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몸도 느낌도 마음도 법이라는 것도 어떤 경험에 대한 이름이지 어떤 그런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음이 작용한다라고 이름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용을 마음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에서는 마음을 실체시해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고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다. 또는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든다 해서 마음을 실체시 연전 중에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가령 떼자니아 사야도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우리가 안다, 본다, 생각한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이 사띠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마음이라는 주체가 그러면 그런 작용을 하나? 마음이라는 주체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역시 마음이 실체시화된 것과 똑같은 거죠. 대승에서 마음을 실체시하는 거나 초기 불교에서 마음의 일이다라고 해서 그 실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되는 어떤 정신작용을 마음이다라고 이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험되는 어떤 경험을 경험을 느낌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지 느낌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는 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하는 일 또는 마음이 듣고 보고 한다라고 하는 거나 바로 그 마음을 실체시한다면은 마음이 곧 나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태, 즉 마음이 어떤 것을 하는데 그 마음을 주인공이니 참나니라고 한다면은 뭔가 실체시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게 그 몸을 알아차리는, 몸을 삿디하는,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요거는 신념처, 요거는 느낌이 알아지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해서 수념처, 수, 그래서 마음, 심, 법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어느 중에 잘못하면 그냥 실체시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구분이지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진다라고 하는, 삿디된다라고 하는,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구분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을 다시 이것은 신념처다, 이게 이 몸이다, 마음이다, 느낌이다, 법이다라고 규정한다면은 바로 이것은 잘못된 견해의 상태, 도라고 이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위한 거지, 교학적으로 이것을 그렇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그러다면은 바로 잘못된 견해 상태라는 겁니다. 즉 관념의 상태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교 시험에 아마 포교사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옵니까? 뭐 사념처 하면 사념처가 뭔지 이런 거 안 나와요? 예,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은 사실은 좋은 시험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관념화가 되겠죠? 관념화가 결국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한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나파나사티 경에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이것은 대념처경에도 첫 번째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도경이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 길게 들이쉰다, 길게 들이쉰다, 길게 내쉰다, 이 막 표현이 그런 거예요. 숨을 길게 들이쉬는 거요, 길게 들이쉬는 것 같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안에 아마 이게 청정도론에 대한 거니까 아마 이 무아에 대해서, 마음 작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 설명이 있을 텐데, 예? 그러다면은 도대체 길게 들이쉬는, 호흡을 쉬는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뭐가 길게 들이쉬냐는 거예요. 호흡의 주체가 있는 거죠. 꿰뚫어 알면 아는 주체가 있는 거죠. 어? 그럼 부처님이 초전법륜경 다음에 무화경을 설한, 무화경이란 것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화경은 온 작용이 어느 것도 그것을 일으키거나 멈추게 하는 그런 주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작용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 무화경의 핵심인데, 만약에 이 어떤 주체, 작용의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아프면 되고, 괴로운 생각 안 하면 되고, 뭔가 기분 나쁜 게 경험되면은 거기서 다른 기분 좋은 경우로 바꾸면 되고, 이러면 되지. 한다, 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주체의 나가 아니라면은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작용하는 모든 거라고 한다면은 나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죠? 나라는 주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나라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나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먹고,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게 아니요.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행동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나가 어디에 필요한 거죠? 근데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생각은 다 내가 생각하고, 생각으로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이 표현이 전부 다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예. 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이게 도경이라고 이제 요걸 외워가지고 요렇게 실천하고 해서 나는 지금 도를 닦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맞아요. 그 아주 큰 힘들. 예. 이렇게 해서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통찰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도의 효과인 명지와 해탈이 성취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사님. 예. 제한테 들리기는요. 예. 제가 호흡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짧을 때 짧게 할 때가 있고 길게 할 때가 있고 아주 길게 아주 하라고 할 때는 길어지는 그걸 갖다가 급할 때, 중간일 때, 길 때 그걸 전체를 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보면은 예. 우리 생활하면서 좀 할 때는 일을 하고 막 그거 할 때는 호흡이 좀 빨라지고 평소 때는 보통으로 호흡을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은 참선을 한다든지 하면은 호흡이 쭉 길어지거든요. 예.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어떠한 세 가지뿐만 아니고 뭐 나눈다면 수백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예. 그걸 다 알아차림 해보라는 그렇게 표현을 갖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들리죠. 예. 예. 자, 결국에는 이 표현은 이렇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험된다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선풍기가 싹 지나갑니다. 선풍기가 싹 지나가면은 바람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선풍기 혹시 안 씌워보신 분 있나요? 선풍기를 돌려놔 보십시오.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선풍기 바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선풍기 바람이 경험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되는 것을 예를 들면은 어떻게 경험된다라고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길게 들이셔지면은 길게 들이신 자라고 설명되어지는, 표현될 수 있는, 길게 들으시는 것이 되면은 길게 들으신다라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길게 들이신다라고 알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들이신다라는 것은 해석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경험은 길게 들이신다라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맨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게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몸으로 싹 느껴지는 그렇게 숨도 경험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와 기본적인 이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표현이 보면 숨이 어떨 때는 막 hul뚝hul뚝hul뚝 이렇게 경험될 때도 있고, 숨이 길게 경험될 때도 있고, 숨이 짧게 경험될 때도 있고, 숨이 거칠게 경험될 때도 있고, 이렇게 숨은 아주 다양하게 경험이 되죠. 아주 다양하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이죠, 그냥. 그러니까 문제는 길게 들이시면 길게 들이신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 말은 사실은 이게 길게 들이시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선풍기 바람이 지나가 느껴지면 느껴짐이 알아지는 그냥 그거죠. 그것이 선풍기 바람이 스쳐 지나감이 알아진다. 이것은 생각인 거고, 사실 이 가을 때는 선풍기 바람 이런 것이 아니라 몸에 뭔가 느낌이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냥. 근데 선풍기 바람이 나온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말로서 선풍기 바람이 스쳐 지나감이 알아진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 여기서 경험은 세상에 이게 선풍기 바람인지 어떤 바람인지 단지 여기 와서 닿았을 때 여기서 경험되는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자구로서 이해를 하면은 바로 실제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어 알고 꿰뚫어 안다 이런 말들이 온갖 관념에 빠지게 만드는 말인 거예요. 꿰뚫어 안다. 도대체 꿰뚫어 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아니까 굉장히 심오하게 안다. 막 아주 이 대단한 경지로 안다. 라고 잘못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법력이 있어야, 도력이 있어야, 꿰뚫어 안다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선풍기 싹 지나가면 그냥 느껴지는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것을 꿰뚫어 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냥. 이것을 만약에 꿰뚫어 안다. 왜 꿰뚫어 안다? 굳이 꿰뚫어 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바로 관념으로 알기 때문에 관념이 그친 관념을 뚫고서 관념이 없는 상태로 알아진다. 이러면 꿰뚫어 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관념이 없는 관념을 꿰뚫어서 관념이 끼지 않는 상태로 안다라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 선풍기 지나면 썩 알아지는 그냥 그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읽으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경전을 갖다가 이거 근과 옥조로 여기서 부처님 말씀처럼 여기서 이것을 달달 내고 이대로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정말 도를 닦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고 있다면은 그러면 도와는 180도 먼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평생을 그렇게 해도 통찰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가 이제 지겹다, 너무너무 힘들다, 오히려 도 때문에 불편한 삶이 돼가는 거예요. 자, 짧게 들이시면서 짧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아니 그런 거죠. 다 마찬가지 똑같은 말들이죠.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으시리라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짓는다. 와, 표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어떻게 들이쉬요?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공부짓는 건다 말은 또 뭐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짓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마 이게 아마 저명하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번역하신 게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번역하는 걸 편집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초기 경전을 다 번역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를 번역하신 분은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강목 스님이고 한 분은 전재성 박사. 두 분인 거예요. 일부는 여러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걸 편집하는 것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번역하신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편집을 생각돼요. 그러나 두 분 다 거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 예. 경험한 적이 예.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죠. 예. 그냥 보행을 하면서 가끔 하거든요. 예. 보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는데 온몸에 느껴지는 그 바람하고 평소에는 그걸 안 느낀다. 바람과 이 봄과 이것들이
그냥 한목에서 알아지면서 그러면서 바로 호흡이 생각지도 않은 보통 평소에는 호흡을 못 느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는 그냥 그 길로 개성하게 포행하고 했던 글인데 그런데 그 찰나에 우리가 바람 오는 거 그게 느껴지면서 보이는 것도 그리 하면서 내가 있다 할까 없다 할까 그러면서 호흡이 쏙 갈아지더라고요. 호흡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 포행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표현 말씀하시는 게 그게 바로 그 느낌이 아닌가 그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또 다시 해보려니까 그게 그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온몸을 이렇게 쫙 뭐라고 경련을 할까 뭐 이상한 평소에 못 느꼈던 그 바람과 그 보임과 그 들리는 소리까지도 그 우리 공장인데 그래서 우웅 하는 것 같으면 뭔지도 모르는 우웅 하는 소리까지도 한목 다 들리는 오감 그게 다 오면서 호흡까지도 느끼시더라고요. 아마 이 지금 읽으신 중에 바로 그 느낌 그 같은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호흡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려니까 계속 몇 달을 해도 안 오더라고요. 거기로 계속 왔다 갔다 시간 날 때마다 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바로 지금 읽으시는 그 구절 큰 느낌이 싹 오네요. 자, 한번 또 더 한번 보입시다. 예. 자,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자, 온몸을 경험한다. 온몸을 경험한다. 온몸을 경험한다. 우리가 온몸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원강님, 온몸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경쟁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예. 그러면 제가 이 아프다는 걸 느끼려고 해가지고 느끼면 자동적으로 예. 그냥 느끼게 되는데 온몸 전체적으로 오장 경험하기는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예.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숨을 들이쉰다. 온 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쉰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온 몸을 어떻게 경험하려고 이제 아마 무진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무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온 몸을 경험하려고. 사실은 뭡니까? 온 몸. 그러면 온 몸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경험되는 것들 이런 거죠. 경험되는 것들. 그러면은 온몸이라면 발가락에서도 경험될 때도 있고 뭐 발바닥에서 될 수도 있고 머리끝에서 될 수도 있고 코 속에 될 수도 있고 배 속에 될 수도 있고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온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몸이라고 이름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야겠다. 영어에서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와 뭐 어떤 것이라는 것이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게 있나? 응? 모든 것이? 그 anything하고 everything하고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로 쓸 수는 모든 것이고 anything 아무거나 라는 뜻이 약간 근데 사실은 그것이 같은 어떤 것을 설명할 때도 있지 않나? 네, 상황이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온몸이라고 해서 동시에 모든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바로 이 말에 쏟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몸이라고 그러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몸 그래 버리면 잘못하면 규정이 이것 온몸이라고 할 때는 온이라고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 오장, 육부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렇게 나열돼서 이것이 온몸에 속한 거고 그러면 이것도 경험되고 이것도 경험되고 이것도 경험되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경험되면서 라고 해버리면은 이 생각에 이 말에 쏟게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이게 온 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경험하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경험되든 경험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숨과 함께 숨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니까 숨도 경험되는 것이 하나니까 지금 숨이 알아지면서 소리도 알아지듯이 숨이 알아지면서 엉덩이의 뜨뜻함이 알아지듯이 숨이 알아지듯이 무릎에 뭔가 경직됨이라든가 무릎에서의 어떤 느낌도 알아지듯이 이렇게 숨과 함께 알아지는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알아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상태 이것이 알아지는 삿띠죠. 공부 짓는다 이 말은 알아지는 그대로가 바로 공부인 거예요. 왜 그래요? 즉 이 아나파나 삿띠 이 삿띠라고 하는 도가 되면은 명지 분명한 지혜 분명한 알미 일어난다고 그랬죠. 효과가 냈죠. 이것은 사실은 관찰해가지고 이것이 이것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알아지는 이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도 앞에 어떻게 알아졌고 지금 어떠졌고 다음에 어떠졌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추론을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경험 하나하나 단편적인 경험 하나하나에 의해서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험되는 이 자체가 바로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경험이 바로 삿띠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공부다라고 하는 이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짓는 이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부라고 해석될 수 있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 공부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근데 공부 짓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지어? 어떻게 공부를 해?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이 그냥 공부다라는 거예요. 즉 공부, 도, 수행 이 다 같이 쓰이는 말인 거예요. 이제 뭐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 공부 짓는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 공부짓고 편안히 하면서 공부시리라 몸의 작용, 신행 도대체 온몸과 신행, 몸의 작용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나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몸의 작용에 호흡은 몸의 작용이 아닌가요? 아까 길게 들이쉬고 짧게 들이쉬고 하는 것은 신행, 몸의 작용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경전들을 보면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같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막 거듭 제3, 제4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들을 때면은 정말 장황스럽고 정말 왜 그렇게 막 거듭 이렇게도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하다가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지라고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없으시나요? 그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될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다가 그러죠.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나눠줄 때 해보세요. 아마 거의 저처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부처님도 보시면은 아니 길게 들이신다, 짧게 들이신다, 뭐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런다, 또는 몸의 작용을 사실은 숨이 길게 들어오고 짧게 자는 것도 몸의 작용 아닌가요? 또 온몸을 경험한다 하면 온몸의 경험에 숨이 들어오시고 나가고 뭐 이런 것은 아닌가요? 사실 같은 말을 이렇게도 말씀하시다 저렇게도 말씀하시다 계속 그러시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요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기도 되고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뭔가 이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다. 결국 이걸 설명하시려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저렇게도 말씀하셨다 그렇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런 표현이지 이것을 자꾸 그대로 길게 들으시겠습니다. 분명히 꿰뚫어 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가지라고, 이거 이제 하나, 길게 들으신다, 하나. 짧게 들으시고, 꿰뚫어 한다, 둘. 그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공부진다, 셋. 또, 이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으신다, 넷.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 떼서 이것을 단계라든가 또는 다른 거다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면 잘못된 이해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편안히란 말을 빼먹었네요. 뭐뭐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라 공부 짓는다. 뭐뭐 작용을 편안히 한다. 편안히 한다. 어떻게 해야 편안히 합니까? 편안히 한다. 뭐뭐 작용을 편안히 한다. 뭐뭐 작용을 편안히 한다. 어떻게 해야 편안히 합니까? 편안히 한다. 예. 편안히 한다. 이런 말들이, 꿰뚫어 안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러니까 편안히 한다. 뭐뭐 작용을 편안히 한다. 그 이완시키는 건가요? 네? 뭐뭐 작용? 네. 자, 편안히 한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자꾸 멀어지게 하는 관념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편안히 하려면 어째야 편안해져요, 몸이. 자, 몸을 편안히 한다라는 것은 편안해진다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편안해집니까? 어떻게 편안해집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편안해지고 싶죠, 몸이.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죠. 편안하려고 하면 다 편해집니까? 몸을 힘을 쫙 빼고 성장 상태 그 상태죠. 예. 자, 성장 상태라는 것이 뭡니까? 성장 상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가 성장 상태입니까? 성장 상태란 뭡니까? 내가 한다라는 의식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가 성장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이게 내가 한다는 상태면은 성장 상태가 아니고 내가 함이 없이 그냥 경험될 뿐인 상태면은 이게 성장 상태죠. 내가 안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했잖아요. 이게 내가 한 거니까 이걸 이렇게 내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어떤 뭘 느껴지고 하려고 하는 그 행위, 그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려고 했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 저것이야, 걔가 짓는 거를 내가 했다 소리 안 할 테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성장 상태, 도의 상태인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이게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상태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한다라는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도라 이름할 수 있는 상태고 성장 상태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상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한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한다라는 의식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비가 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경험되나요? 비가 오는데 저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럽니까? 비가 내려오는데 비가 내려오는 것이 알아지는데 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러나요? 다른 사람한테 비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야라 그러면 이거 미친놈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놈 아니에요 이건? 네?
그러면 이 행동해놓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비슷하게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규정하는 것이 규정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차이의 이해가 돼야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예. 송장 상태가 그 상당히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에 그 예. 스스로 자각이라는 게 상당히 그 저도 하면서 누워 있으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송장 상태 맞는가? 누워 있는데 나 지금 송장이다. 나는 내 생각 내 대로 그냥 내 맞게 넣는다. 웃을 때 분명히 뭐 근지럽거나 이럴 때 분명히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그럴까 말까.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송장 상태인가? 밤에 있는 게 송장 상태인가?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그 이해 말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자각 스스로 자각이라는 게 아직 공정하게 이해 뭐 내리는 비를 바라보듯이 뭐 말로서는 이해 다 합니다. 생각을 그대로 두고 하는데 방금 그 호흡을 길게 하라 짧게 하라고 저도 저는 사실 그 생활을 하다가 머리에 잡념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사실 이 호흡법을 많이 쓰거든요. 막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직장 상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막 생각이 막 떠오르면 누구 들어가면은 저는 호흡을 잡습니다. 호흡을 잡으면 어느 순간 이게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면 어떤 뭐 일하고 있고. 근데 그 책에 나온 그런 호흡법도 길게 알아차리라는 것도 그 말러머의 그런 자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닐까 그런 그다음에 그 송장 상태에 대한 그 스스로 자각이라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그 생각에 끊임없이 그달려 가거든요. 근지러울 때 끊고 나서도 이건 내가 송장 상태였는가? 내 생각에 따라가는 건가? 이런 거. 그 스스로 자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을 비를 내가 내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비가 내리는 것은 단지 비가 내리는 것이 알아질 뿐이죠. 비가 내리는 것이 보이면은 비가 내린다는 것이 단지 보일 뿐이죠. 알아질 뿐이죠. 그 내리는 비를 보면서 비를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관념 속에 있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면은 비를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있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표현이나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관념 속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깨어 있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상태는 내가 있는 거죠. 깨어 있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알고자 하는 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장 상태라는 것은 깨어 있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예 그런 물음이 없는 상태가
깨어있음 상태인 거예요. 깨어있음을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다라고 하는 상태는 도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도인지 아닌지라는 상태는 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도라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라는 상태를 상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도를 닦으려고 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나라고 하는 그 관념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도라는 상태는 지금이 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도다라는 상태는 이미 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노자 도덕경에 도가 도면은 비상도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즉, 이것이 내 몸이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성장 상태를 만든다. 내가 성장 상태가 된다. 내가 도를 닦는다. 라는 상태는 이미 잘못된 견해 속으로서 이미 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다라고 상태나 이것이 도다라고 하는 상태나 도가 아니다라는 상태나 둘 다 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런 깨어있음 점검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인지 아닌지 누가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작용이 일어나지만은 그 외에는 하루 종일 그냥 경험만 있을 뿐이지 도인지 아닌지 깨어있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이었을 때 온전히 이제 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 그 비에 대한 뭐 상념, 뭐 직업이랄까 예.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그런 예. 상태는 어떤 상태? 예, 그거는 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거죠. 이제 비하고는 이미 떠난 문제죠. 예? 비에 대한 상념은 비하고 다른 거죠. 상념은 저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비에 대한 생각은 비하고는 다른 거죠. 예? 사실은 비하고 관계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것을 조건으로 지금까지 다른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한 거죠, 그냥. 예? 만약 그런 상태라면 깨 있는 상태가. 그런데 문제는 이 상념 속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비하고 관계없이 생각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 그 상념도 비가 알아지듯이 알아질 뿐이면은 도다라는 이름하는 상태인 거죠. 예. 자, 이게 참 그런 겁니다. 불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라는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알아지는 그대로 깨어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뿐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도였을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서 알아질 뿐인 상태. 생각이 비처럼 알아질 뿐인 상태. 비가 알아지듯이. 그러니까 이러면 내 생각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인지 아닌지라고 내가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도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남이 알아진 거죠. 내가 도인지 아닌지 궁금한 상태가 아니라 도인지 아닌지라는 생각이 일어남이 알아진 상태. 그러니까 내 궁금함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이 궁금함이란 생각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궁금함이 내 궁금함이 되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것인 거예요. 그럼 모른다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알아진 상태일 뿐인 거예요. 알아진다는 것 또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남이 알아지는, 스쳐 지나간 촉감이 있으니까 그것이 알아지는 것일 뿐인, 알아짐이라는 작용이 있는 것일 뿐인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맨날 내가 몰라, 내가 궁금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는 바로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바로 착각 상태인 거예요. 그 예. 말로서는 이해가 다 갑니다. 예. 알아짐과 그냥 알아지는 것과 내가 알려고 하는 것, 뭐 느껴지는 것과 느껴지는 것, 뭐 예. 이런 차이에 대한 작용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 정확하게 사기 어렵거든요. 예. 이게 예. 뭐 매 순간 그런 생각은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은 저절로 생겼다 사라지는 거고, 생각을 내가 빠지면, 그런데 매 순간 살다 보면 생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예. 다시 또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 알아지는 것이, 이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도 내가 들으려고 했는 건지, 예. 그냥 잘 들리는 건지, 이런 그 구분이 사실 이게 내가 작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스스로 자각한 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상당히 혼돈의 상태가 하다 보면 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내가 깨달은 게 이게 맞는 건가, 다시 또 혼돈이 하고 다시 또 잡으려고 이런 게 자꾸 반복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보고 한번 이제 실제로 그럼 어떻게 그런 것이 자명해지는가, 분명히 알아지는가,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사실은 내가 그 깨어있음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상태는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는 착각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깨어있음이야 라고 규정하는 상태, 생각하는 상태라면 역시 똑같은 상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규정하는 상태든 깨어있다라고 깨어있음이라고 규정하는 상태나 똑같은 상태일 뿐이다 사실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말의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지난 그것도 여름이어서 선풍기로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은 뭔가 몸으로 경험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들리면서 뭔가 지금 무릎에 통증이 경험되거나 엉덩이에 따뜻함이 경험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경험되는 그거다 그냥 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되는 그 순간은 따뜻함이 경험된다 라고 해석하면서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경험되는 것을 따뜻함이 느껴진다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지. 경험되는 그 순간은 따뜻함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이 그냥 느껴지고 있는 그냥 그것인 거예요. 삿디란 바로 그런 거고, 그런 상태가 깨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안히 하면서 내시라. 편안히 한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그냥 알아질 뿐인,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없이 그냥 알아질 뿐인 이 상태면은 편안하게 된다. 편안하다고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나파나 사띠라고 하는 그냥 그 상태면 그냥 편안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역시 편안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의 상태이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짓는다는 말이나 요것을 공부 짓는다는 거고, 편안히 한다는 말도 요것을 편안히 한다는 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편안히 한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 짓는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